키우는 강아지가 말을 안 들으면 도와주세요. 누가 떠오르죠? 강혁씨. 내 집 마련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준비한 랭군의 내 집 마련 클래스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뭘 사도 무방하겠다. 기가 막히게 얘네들이 자기 자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딱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되는 시점은 분명히 있어요. 특정 시점이 되면 이게 막 역전되거나 막 짬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를 사야 되는구나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내 집 마련 다마고치 두 번째 사연자 분과 함께 그분이 가지고 있는 5억 5천 정도 되는 자금으로 서울 실거주 가능한 집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한번 진행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분이 생각하고 있던, 검토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들, 그것들을 제가 조금 이메일로 접수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제 생각들을 담아가지고 사연자분에게 제가 공유했던 이메일, 그 내용이 있는데요. 서머리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일단 자기 자본 5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바로 입주하기보다는 한 2년 뒤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평형을 33평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유사한 분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또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의 회사 위치가 성수에 있습니다. 2호선 타고 뚝섬 인근으로 가면 좋죠. 그런 위치를 감안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무 집이 아니라 조금 회사 출퇴근을 감안하면서 어디가 좋을까? 일단은 강남이 아니라 강북권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남쪽은 너무 멀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울 강북권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일부 강남권에 있는 지역들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에게 어떤 아파트를 희망하는지 대략 한 3개 정도 좀 알려주세요 하고 미션을 좀 드렸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열심히 고민을 한 다음에 그 전부터 고민을 했던 단지들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 이메일을 회신해 줬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이런 아파트 1, 2, 3 관심이 있고 예비로 이런 아파트도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본인이 이런 단지를 뽑았는지도 이유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건네줬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치밀하게 조사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 지역도 조금 다양하게 중구, 그다음에 서대문구, 또 성북구까지 이렇게 담겨 있었고 각각의 아파트에서 장점들 참 잘 뽑아서 이곳을 선택한 이유들도 잘 담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입장에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저도 똑같이 한번 뽑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크게 지역을 먼저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도출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어디가 나은지 조금 우위를 서열화시키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역을 도출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입을 했을 때 좋은 아파트는 당연히 센터가 강남이거든요. 강남을 근간으로 해서 가까이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너무 좋죠. 실제 그런 곳들이 지금 가격이 제일 비싸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회사가 지금 이 성수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서 반경을 그어봐도 나쁘진 않겠다 하고 그어봤더니 좀 회사에서 가까운 지역들이 어디 있죠? 일단 성수니까 성동구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광진구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센터의 중구, 그리고 동대문구, 좀 위로 올라가면 성북구, 그리고 조금 더 외곽으로 가긴 하지만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정도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더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관악구, 구로구 갈 수 있는데 일단 요 최대한 좀 가까운 거리 내에서도 충분히 이 자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부터 보다가 안 되면 좀 멀리 있는 지역들 살펴보자 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들은 제가 보라 색깔을 칠했고요.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곳들을 좀 푸른 색깔로 색깔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거리는 그런데 거리만 볼 수는 없잖아요. 실제 이제 입지가 어떠냐. 입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요 구역들 중에서 제일 조금 비싼 지역들 어디냐면 성동구, 그 다음 마포구, 요 두 지역이 비쌉니다. 거의 비싼데 이제 회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성동구부터 좀 검토를 해봐도 되겠구나. 두 번째로는 광진구도 조금 구축이긴 하지만 비싸고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북이 아니라 이제 강남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동작구하고 강동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구가 있죠. 그 다음은요. 동대문구와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북구.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모든 아파트가 여기가 다 비싸다가 아니라 이 구를 대표하는 대전 아파트끼리 좀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도출해 보니까 일단은 회사 위치를 조금 제가 고려를 해본 거고요. 성동구 회사가 가깝고 그다음에 종로, 강남 일자리도 가깝고 다 괜찮죠. 중구 같은 경우도 참 가깝죠. 위치가 완전 센터잖아요. 아파트 밀집도가 조금 약한 게 단점이고요. 학군이 조금 약한 게 또 단점이죠. 위치는 참 좋습니다. 광진구는 어떨까요? 조금 오른쪽으로 가긴 하는데 학군이 좋다는 게 또 강점이죠. 동대문구는요. 이것도 나름 가깝죠. 종로 일자리 가깝고 근데 이제 동대문구에는 비역세권 아파트가 많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성북구는요. 회사 가깝고 나름 뉴타운으로 아파트 밀집되어 있고 정비되어 있고 학군도 무난하고 다만 이제 위치적으로 조금 제일 위쪽에 북쪽에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포구는요. 회사 조금 멀어지긴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먼 수준은 아닙니다. 교통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신축 아파트가 많죠. 대신에 좀 가격이 비싸죠. 서대문구는 이제 좀 멀어지죠. 교통편이. 근데 대신에 신축 역세권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로 가면 이것도 이제 조금 회사가 멀어집니다. 다만 여기는 평지고 또 쾌적성이 또 장점이죠. 동작구는요. 여기는 이제 여의도 강남 일자리가 가깝다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가 좀 많이 몰려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장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지역을 도출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지역을 도출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를 검토할 수 있는가를 뽑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한번 쏙 순회 공연을 하는 거죠. 자, 성동구, 중구 여기는 이제 보면 같이 접해 있는 중구가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저 오른쪽 서울역까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중구가 아니라 저 오른쪽에 성동구에 붙어 있는 중구까지 하면 이 블락 전체가 크게 보면은 뭐 그냥 하나의 블락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장표만 넣었고요. 실제적으로는 생활권은 요렇게 동그라미 순으로 생활권은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금호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전체 블럭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단지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 그 평형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본 거예요. 실제 여기 지도에다가 띄운 거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을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가나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제 필터링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뉘죠.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저 위쪽은 중구로 빠지고 아래쪽은 성동구로 빠지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학교가 달라집니다. 학교가. 성동구는 여기 무학중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선호하다 보니까 좀 구축이긴 하지만 이런 동네들 좋아하죠. 그런 차이가 있죠. 중구는 이제 학군이 좀 많이 약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좋겠다. 그리고요. 광진구로 가면 또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쪽 권역을 좀 봐야 되는데 이쪽 권역에서도 사실은 여기 광남초, 광남중, 강남고 여기가 광진구에서 가장 우수한 학군이거든요. 이쪽 블락에 검토할 수 있는 단지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29평 여기 복도식이라서 야 이걸 실거주 하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블락도 이제 양진초, 양진중이 있으니까 괜찮은 블락이긴 한데 지금 갖고 있는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뭐 블락들은 사실은 학군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이유가 없거든요. 같은 강진구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또 동대문구를 가볼까요? 동대문구를 가면 5.5억으로 매입할 수 있는 단지들이 뭐 이런 것들 조금씩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에 가깝죠. 조금 역하고도 멀고 주변 편의시설 너무 없죠. 여기는 레미안 위브까지는 무난하고 크래시티도 무난한데 뭐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검토는 가능하겠죠. 다만 지하철 역세권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단점이고요. 여기는 5호선에서 좀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나마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학군이나 이런 걸 좀 같이 봐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마장동이라고 해서 여기 또 뭐 유명한 또 고깃집도 있고 하죠. 그리고 성북구로 가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블럭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고 생각 들었는데 한 가지는 기름 뉴타운, 나머지 하나는 장이 뉴타운에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자, 이게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살펴본 겁니다. 지역을 좀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포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덕역 뭐 이쪽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가능한 게 뭐 도화 현대 이런 것들인데 조금 여기서 멀어지면서 좀 정비가 안 된 구역이라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일부 아파트가 조금 있습니다. 예, 아파트 밀접 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로 가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호선을 따라 역세권, 신축이 있는 아파트들을 조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가자동이죠. 그래서 DMC 아파트 약간 준신축이 있는 가재율 뉴타운입니다. 이쪽 블럭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동구로 가면 여기 학군지를 들어와줘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나마 요 왼쪽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이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 학군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 차이가. 그래서 이걸 검토하는 게 조금 아쉽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고요. 동작구로 갔을 때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단지들이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흑석동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좀 너무 오르막에 있는 아파트 하나 정도 있었고 레미안 이던지도 아파트 옆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편의시설이 없고 좀 애매하죠. 중앙하이츠도 너무 여기 터널로 다 갇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다 보면 참 애매해집니다. 리버파크 무난한데 위치가 좀 구축이다 보니까 좀 망설여지는 게 있고 상도동 쪽에 있는 아이파크 이것도 연식이 좀 된 거죠. 그게 아니면 또 이쪽에 있는 아파트 연식 좀 된 거 이런 거를 또 선택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입지를 알다 보니까 딱 보고 지금 매입 가능한 단지만 필터링해서 탁탁탁 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것들이 참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금액대를 가지고 쭉쭉 펼쳐보니까 대략 한 12억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금액대를 살 수가 있는데 성동구에서 검토 가능한 단지들을 보니까 이런 단지들이 대략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위치가 어딘지 상상이 좀 많이 되거든요. 왕십리 KC스위첸 비역세권이라서 위치가 참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중구로 가면 이제 뭐 신당 프루지오, 약수 하이츠, 신당 삼성 이런 단지들이 나름 역세권이면서 학교도 그렇게 안 멀면서 그나마 조금 세대수도 되면서 좀 무난한 단지 중에 속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오르막도 있고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일 겁니다. 동대문구로 가면 이런 아파트가 딱 검토 대상이 되더라고요. 장안동도 있고 전농동도 있고 답신리동도 있고 휘경동도 있고 그리고 성북구로 가면 보문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이동도 있고 종암동 그리고 이제 기름동 근데 이제 물론 가능하다면 위쪽에 있는 단지들부터 좀 검토를 해보면 되겠죠. 마포구로 가면 이제 도화 현대 1차 뭐 요 정도 그게 아니면 상암으로 또 가야 되더라고요. 너무 멀어지죠. 서대문구로 가면 이제 딱 파크부자이하고 홍지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단지들이 딱 무난한 선택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강동구로 가면 이제 둔촌동에 있는 조금 구축 아파트 뭐 한강현대 암사동 뭐 이런 단지들을 검토할 수 있고요. 동작으로 가면 이제 보라매 이쪽 신대방동 그리고 노량진동 뭐 이런 상도동 이런 아파트들은 밑에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면 위쪽에 있는 걸 검토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들을 가지고 가격을 조금 비교를 해보는 거죠. 특수하게 저평가된 단지들이 있는지, 어디가 조금 더 나은지, 누가 더 비싼 곳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저평가된 단지보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위에 있는 입지 그 아파트가 미래에도 특별한 뭐 대단한 호재가 없다면 계속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아래에 있는 입지를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고 그 와중에 또 저평가가 돼 있으면 너무 좋겠죠. 또는 이걸 봤는데 이가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 좀 패스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좀 해보니까요. 각
구를 대표하는 단지들을 좀 뽑아본 거예요. 아까 중구에 있는 약수 하이츠, 동작구를 대표하는 보람의 편안. 그래서 일단 회사가 가까운 게 아까 성동구였는데 성동구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나마 가까운 단지가 중구였고요. 중구 이 단지를 근간으로 해서 다른 곳들하고 전부 비교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 약수 하이츠 3호선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사실은 3호선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면 6호선도 같이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6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3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한바에 가서 갈아타면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3호선 강력하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강남 쪽에 있는 권역에서는 2호선이 너무 중요하죠. 송파에서 강남 넘어갈 때, 동작구에서 강남 넘어갈 때 그때는 2호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9호선하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갈 때는 3호선이 사실상 2호선보다 더 센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호선을 타면 뺑 돌아가야 되는데 3호선 타면 바로 가잖아요. 한 3코스만 가면 강남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호선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3호선을 끼고 있는 약수 하이츠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해본 결과가 어떤가요?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학교도 쫙 같이 어우러져 있고 공원도 있고 무난하거든요. 이제 무난한데 과연 중구가 좋은 곳이냐, 동작구가 좋은 곳이냐,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걸 봤을 때 누가 좋냐, 삐까삐까하구나. 이게 있을 때 과거에 이제 보라매가 좀 비쌌는데 이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대부분의 시기에서는 비슷했구나.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매가 이제 조금 한두 개 좀 나았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다 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무조건 이걸 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거의 비슷한 시세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뭘 사도 크게 무방하겠다. 내가 이걸 좋아하면 이걸 사는 거고 회사가 이거랑 가까우면 이걸 사는 거고 그게 무방하겠다. 이런 결론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둔촌 신성 미소지음 요건 이제 둔촌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파크 보레온 이제 입주하는 바로 옆에 아파트에 있는 건데 나중에 올파포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지금 쭉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개 중에 누가 좋은 거냐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사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돈이 부족하면 밑에 있는 거 사도 된다. 근데 어떨 때 이걸 다른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게 막 벌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밑에 걸 사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했고 이런 상태라면 뭘 선택해도 사실은 크게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세가 오른다면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단지가 먼저 이렇게 탁탁탁 치고 나가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 내가 좀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 서대문구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질 뉴타운에 있는 파큐브하고 약수를 보면 그 그래프가 어떻죠? 매매 가격만 놓고 보면 DMC 파큐브 자이가 조금 더 높은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는 좀 많이 비슷했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이게 조금 더 금매가 있긴 있었는데 요거 한 건만 딱 빼고 나면 사실은 요 정도 차이라서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움직였으니까 지금은 또 시세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거 사야 될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뭘 사도 무방하겠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란색이 저평가되어 있던 순간에는 이걸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금방 똑같이 된 상황에서는 뭘 사도 무방하겠다. 파란 거가 과거에 조금 더 높았으니까 파란 걸 사도 되지만 이 격차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고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선을 따라가면 홍제역이 있죠. 그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신축입니다. 완전 신축이고요. 가격을 비교해보면 과거에 이 홍제가 더 비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얘가 쭉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얘가 좀 버텼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신축 인기가 있다 보니까 금방 반등을 해가지고 다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역시 또 자기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요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밑에 있는 거 무난하네요. 이런 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또 뭘 사도 무방합니다. 신축 좋아하면 이거 사시고 입지 좋아하시면 이거 사시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포구네요. 마포구의 도화동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안 됐습니다. 도로가 조금 좁고 꾸불꾸불하고 옆에 막 주택가랑 같이 있고 역하고 좀 멀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도 마포구이고 또 역에서 엄청 먼 건 아니고 또 그들만의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두 개 중에서 약수 하이츠가 조금 더 우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쭉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뭘 사도 무방하겠다. 기가 막히게 얘네들이 자기 자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딱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되는 시점은 분명히 있어요. 특정 시점이 되면 이게 막 역전되거나 막 짬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를 사야 되는구나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히는데 이렇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큰 기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한 거를 사면 된다. 또 볼까요? 그다음 동대문구로 가면 청계한신 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중구, 동대문구.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와 진짜 이건 싱크를 거의 90% 이상 되네요. 98%좀 되네요. 여기서까지는 거의 똑같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좀 버텼던 기간이 있는 것 같고 쭉 한번 하락 찍고 지금도 거의 비슷해졌죠. 그래서 여기도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뭘 사도 무방하겠다. 하나 더 볼까요? 기름 뉴타운. 기름 뉴타운에서 6단지 정도가 이제 완전 신축은 아니면서 그래도 입지가 조금 양호한 되게 역에서 가까운 단지 구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름 인기가 있는 단지인데 시세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빨간색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경쟁력이 있구나. 근데 최대한 좀 파란색이 따라가려고 엄청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하락했을 때는 얘가 좀 처지긴 했는데 뭐 얘도 하락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빨간 것도.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고 이 정도 격차죠. 뭐 이 정도 격차라면 뭘 사도 무방하지 않을까. 근데 뭐 요것만 보고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은데요. 뭐 금매물 찾아가지고 이런 거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이게 한 5%? 가격 정도 그거 하는 거라서 어째 보면 자기가 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갖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까요? 중구에 좀 비슷한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약수 하인츠랑 대결할 만한 단지가 말이죠. 그래서 중구 내에서 레미아 하이베르, 신당 삼성, 신당 프루지오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경쟁을 해봤습니다. 공동 1등, 2등 이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그게 누구죠? 요 두 개죠. 그래서 약수 하이츠하고 레미안 하이베르가 지금 보면 시세가 비슷합니다. 약수 하이츠가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가 입지가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시세는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 누구냐면 녹색깔이 3등이에요. 그게 신당 프루지오입니다. 왜냐면 여기 연식이 신당 삼성보다 조금 더 새 겁니다. 그 다음에 꼴찌가 신당 삼성입니다. 요렇게 순위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역하고 가까운 거는 신당 삼성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 프로조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구의 1등은 청구 이편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금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냥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살 수 있는 자금 내에서 본다면 요 4개를 다 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하고도 약수 하이츠를 가지고 비교를 다 해봤죠. 결과는 어땠죠? 대부분은 지금 누가 특별하게 저평가된 단지는 없어 보인다. 다 서로 자기들끼리 눈치 보면서 키 맞추기를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청구 이편 사항이 올라가면 또 이 친구들이 다 같이 키 맞추기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다 해본 결과 최종 후보를 좀 도출해 봐야 되겠죠.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수동에 있는 약수 하이츠 3호선. 야, 요거는 좀 강력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좀 아쉬운 게 학군이 좀 아쉽거든요. 학군이. 여기 같은 경우는 옆에 주택가들이 좀 있고 중학교를 어디로 가냐면 이쪽 장충 중학교하고 옆에 하나 중학교가 더 있거든요. 그쪽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이쪽에 있는 중학교가 대경 중학교가 더 있거든요. 여기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편안하고 프루지오 신당 삼성은 이쪽으로 가는데 약수 하이츠가 그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후보군을 줬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 가면 여기는 이제 특색이 완전 다르죠. 두 개가. 파큐부자에는 여기는 이제 완전 신도시 느낌이죠. 뉴타운을 정비했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하고 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자체가 이제 출근 시간은 좀 타이트하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5분, 6분 간격으로. 근데 이제 시간을 넘어가면 오후 시간대는 이게 뭐 15분 간격 이렇게 막 늘어지거든요. 경의중앙선이. 좀 아쉬운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역세권 신축.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역세권 신축. 대표 주자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이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회사 가까운 쪽 선택하면서 학군적으로 조금 수준을 높이면서 아파트 어우러져 있는 거, 이것들을 두루두루 만족하는 걸 찾으면 이 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0에서 시작해가지고 뽑았던 단지하고 이분이 검토하고 있는 단지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와, 이분 진짜 고민을 열심히 잘했구나. 만약에 제가 이 네 곳을 와이프랑 같이 가면 와이프는 어디를 선택할까요? 아마도 와이프는 좀 예쁘고 쾌적하고 산뜻하고 이런 것들을 볼 테니까 일단 여기는 탈락시킬 것 같고, 여기는 일단 합격, 완전 합격. 아, 여기는 세모 고민 좀 해보자. 기름 이것도 합격이긴 한데 뭐 오르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살짝 고민된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압도적으로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뭐 회사 거리는 제일 멀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 입장이 아니라 순전히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학교 가고 이제 학업 성취도 좋고 그다음에 옆에 학원가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학교, 집, 학원 요 세 군데만 따다닥 돌기에 완벽한 곳은 어딜까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탈락이고 여기도 탈락이고 결국 요 두 개만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지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입지 평가를 제가 다 해가지고 또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이분한테. 일단은 직장하고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요. 지하철로만 이동했을 때 약수 하이츠는 23분이면 가더라고요.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3호선 타고 한 번만 딱 2호선 타면 갈아타면 되니까 33분 갈만하죠. 그 다음 DMC 파크 부자에는 48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차량 시간을 놓치면 이게 쭉 늘어납니다. 이걸 갖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기름 6단지는 31분. 이건 무난하죠. 요 세 개 단지는 거리상으로는 무난합니다. 요거는 살짝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군을 볼까요? 결국은 중학교 학군을 봐야 되는데요. 요 리치고에 나와 있는 학군 알림이 정보를 참고한 겁니다. 약수 하이츠, 일단 중구에서 가장 그나마 특목고 자사고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 학교가 대경 중학교입니다. 근데 약수 하이츠는 여기 중학교를 못 보내요. 어디로 보냈냐면 장충중하고 장원중학교로 보냅니다. 여기 성취도가 확 낮아지죠. 진학률 자체가. 그 다음에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를 선택하면 신현중학교로 갑니다. 이게 9.66이죠. 이거보다는 높긴 하지만 뭐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파크부 자리를 가면 가재울중학교가 그 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좀 더 클래스가 위로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기름 6단지를 가면 일단 성북구에 있는 학교의 진학률들을 보면 1등부터 제가 10등까지 쭉 줄 세웠는데 얘네들은 1등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근데 여기를 쭉 줄 세워보면 여기는 기름중학교를 가는데 상당히 높죠. 근데 기름중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중학교도 전반적으로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굉장히 균질하다는 거죠. 학군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여기를 갈 수 있다. 그리고 대경중학교를 가려면 중구에서는 그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 신당 푸르지오, 신당 삼성, 청구 이편한 세상 이런 곳으로 가야 됩니다. 대경중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금호여중으로. 금호여중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입지를 좀 더 살펴보면요. 제가 다 설명을 좀 했는데 여기 약수 하이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교통 때문이죠. 근데 가장 아쉬워하는 건 바로 학군이에요. 멀리 여기를 가야 되니까. 학교까지는 어떻게 가겠는데 중학교가 좀 멀어지고 학군 수준이 좀 낮아진다. 그리고 중학교가 이제 뺑뺑이 돌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은 다 이쪽으로 가거든요. 장원중, 장충중. 그래서 장충중학교는 남자 학교고 장원중학교는 여학교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도 좀 입지 분석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흥인초는 여기로 가게 되고, 이편하는 신안삼성하고 여기는 이제 청구초로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역하고 거리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 되는데, 신안삼성은 쭉 올라가는 기분인데, 푸르지오는 가서 이렇게 돌아서 오르막이를 한번 더 올라가는 기분이라서 또 마음의 벽이 또 생기죠. 그래도 연식은 이게 좀 더 세우고 이게 더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는 이게 좀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지? 고민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입지다. 만약에 역을 좀 포기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 2개 단지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까. 요거는 비싸가지고 선택을 못하니까 요 3개를 보통 다 검토하실 텐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마 요 2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성동구이기도 하고 역세권의 신축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검토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서대문구가 있었는데, 서대문구는 제가 입지를 좀 한 장 장표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이걸 봐야지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서대문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신촌역하고 가까운 이 애호개역하고 요 아현역, 여기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블락, 신촌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신촌, 이런 아파트들은 뭐 서대문구지만 사실은 마포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경희궁자에는 이제 종로구니까 별개로 따지고, 건너편에 있는 권역도 생각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2개는 제외하고, 이걸 제외하고 나면 서대문구에서 그 다음 어떤 입지를 봐야 되냐면, 결국은 3호선을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이쪽 권역을 보거나, 그게 아니면 결국 DMC를 봐야 됩니다. 이 2개가 경쟁 관계에 있어요. 누가 더 비싸냐라고 보면 미세하게 3호선을 따라, 3호선의 장점이 뭐냐면 이 종로 일자리를 한 번만에 갈 수 있는데 쭉 내려가면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와 강남을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노선을 갖고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이게 이제 시세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쾌적성은 여기가 좋죠. 근데 여기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 지하철에서 멀리 떨어진 단지들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여기가 이제 또 지하철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또 단점이 있죠. 또 뭐 나름 쾌적한 장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또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홍은동을 보면 사실 요 위쪽 블락에서도 여러 개의 블락으로 좀 쪼개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홍제역 인근, 여기가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나름 상권도 조금 있고, 뭐 두루두루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저 위쪽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여기 단지 무난하다. 여기 단지에서 가장 신축이면서 또 뭐 초등학교도 또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뭐 무난하다. 중학교도 이쪽 가까이 있고, 그래서 참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젤 뉴탄에서는 DMC 파크부자 1단지를 봤는데 초등학교를 딱 끼고 있고, 여기가 1단지, 2단지, 뭐 3단지 여러 단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딱 잘 배제하고 1, 2단지 중에서 검토를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멀어지면 역에서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요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중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안에 블락에서 끝내야 된다. 선택을 위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북구로 갔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입지가 삼선동부터 시작해서 종암동, 월곡동, 기름동, 뭐 장이동 정말 많은데, 일단 가장 무난한 게 일단 합군이 좀 받쳐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름을 선택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 그게 아니라면 좀 신축 같은 것들이 껴있는 장이동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이었고요. 근데 가장 무난한 건 그래도 기름동이다. 기름 안에서 당연히 신축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비싸다 보니까 이걸 패스하고, 그럼 남는 게 뭐냐라고 보면 여기서 가까운 거, 그러니까 기름역에서 가까운 게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 단지에서 가장 무난한 게 6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무난하고, 옆에 학원가도 무난하고, 역도 무난하고, 뭐 중학교도 인기가 좋은 중학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도 여기 2개 이상 있고, 마트도 여기 뭐 한 2-3개쯤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무난하죠. 좀 오르막이 있고 순환도로가 좀 막히고 막 그런 단점들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각 생활권 내에서 거의 대장급, 그러니까 완전 신축은 아닌데 군축 포함해가지고 입지적으로 대장급 입지를 잘 선정했다. 슬슬 결론을 좀 내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특징이 정말 다른 세 곳을 잘 도출했다 요 생각하고요. 아까 약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는 좋은데 너무 구축이죠. 그 다음에 기름이나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 뉴타운으로 너무 잘 정비된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한번 가면 좋아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아까 홍제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이 세 개의 특징이 너무 다르죠. 뭐가 맞는 선택이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정답은 없어요. 장단점만 존재할 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할 게, 좀 오래된 단지들은
나중에 재탄생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건물의 가치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로 토지의 가치만 있는데 그 가격만으로도 12, 3억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토지 가치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는 신축이기 때문에 그 중에 뭐 20, 30%는 건물의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건물은 관광상각되는데 토지는 쭉 꾸준하게 오르니까 이걸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했고요. 또 정비가 아파트 하나만 잘 된 게 아니라 전체 건역이 다 잘 된 거는 그것 큰 경쟁력이거든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너무 장점이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야 그래도 구축이잖아. 잘 정비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멀어지면서 좀 애매한 게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너무 괜찮거든요. 지금 당장 신축에 역세권에 생활권 전체가 다 뭐 정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잖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쟁쟁한 걸 가져왔다 보니까 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일단 저는 다 가질 수는 없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꼭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누군가 희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렸고요.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살면 됩니다. 예쁘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럼 살만합니다. 근데 또 이제 뉴타운의 쾌적성은 사실 구도심이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또 신축의 역세권은 다른 그 어떤 단점이 있어도 웬만한 거 다 커버해버리거든요. 사실 그 단지 내에서 다 생활이 끝나잖아요. 주변 잘 안 나가잖아요. 굳이 이게 전체가 다 쾌적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선택하기 힘들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와이프를 데리고 이 현장들을 몇 차례 가본 다음에 어디가 좋은지, 그다음에 누가 어떤 걸 포기할 건지 그것들을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재테크 관점에서 조금 조언을 해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큰 차이가 없는 단지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획기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면서 신축이면서 역세권이면서 쾌적하면서도 와이프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제가 한 3개 정도를 더 추천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33평으로 나름 서울에서 회사에서 가까우면서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서 이제 이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체크를 지금 다 한 거잖아요. 다 해본 결과 얼마든지 상품도 좋은 것들은 갈 수 있죠. 외곽으로 가면. 근데 이제 계속 안쪽에서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최선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징이 다른 4개의 단지를 일단은 1차적으로는 픽했고요. 물론 이메일을 조금 주고받으면서 좀 바뀌거나 할 수 있습니다. 바뀌기 전에 한번 도출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다듬고 또 좀 도출하고 또 현장에 가서 또 신청자는 어떤 곳을 더 마음에 들어 할지 다음 편에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드디어 이제 만났고요. 마음속에 오피스텔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좀 빌라다 보니까 싱싱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그치. 좋겠다. 그치. 네.